기상 6시는 제대로 했죠. 또 어저께 잠도 7시간 충분히 잤습니까? 그쵸? 그리고 어저께 반성도 했습니까? 했죠. 반성을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개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개선 전략이라는 건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하고 행동 강령하고, 그 다음에 안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요건까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좀 자신 없다 그러면은 업무 관리를 활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매일매일 짜임새 있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계처럼 사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신한테 상을 주듯이 여유 시간을 가지라고 했던 겁니다. 그 여유 시간이 놀라는 뜻은 아니죠. 평일이든 휴일이든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날 같은 경우에는 여유 시간 자체가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유 시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여유를 갖고 시간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 나름의 노력 속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로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가 많죠. 진로를 알아야 선택 과목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의 진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진로는 스카이잖아요. 스카이고, 특히 이제 서울대 요강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고려대 이 정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가 있나요? 포스코, 카이스트, 포크코가 아니라 이제 포스코, 카이스트가 있겠죠. 카이스트. 이 각각 학교들 보면은 거기 점수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해마다 아주 조금씩은 바뀌지만은 큰 틀에서는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3개 정도는 선택해 가지고 거기서 뭘 갖다가 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과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제 상위 탑10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찾아보시면은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컨설팅 하기가 굉장히 편안하죠. 컨설팅 할 때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상위 탑10을 벗어나는 학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생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되는 학교들이 있죠. 그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처음 나오는 것 자체가 인포메이션이니까 또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너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서울대 가이드라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나머지 학교들이 좀 따라하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대놓고 따라하기 좀 싫으니까 살짝 빗나가게 따라하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1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우왕좌왕이 나와요. 뭘 선택해야 될까? 특히 이제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사탐이나 과탐 선택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응?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고민을 하지 마세요. 고민을 하지 말고 지금 미리 결정을 해놓습니다. 미리 결정을 해놓고 네가 결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선택 과목들을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그 선택 기준이 좀 있어야겠죠.